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공식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기류가 역력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고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탄핵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몰이라고 맞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오늘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이나 이 대통령과 면담 없이 서면 통보한 데에 대해 내부에선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헌법상 임명권과 제청권의 취지를 고려한 관례라며 서면 통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제청이 협의 없이 이뤄지자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공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따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오늘 취임 후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던진 일침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제 기습적으로 대법관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지 209일만 12일이면 될 인사를 7개월이나 끌더니 이번에는 대통령과의 대면 약속까지 취소하고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 겁니다. 특히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에서 근무한 대구 향판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대구 지역법관 출신이죠. 대통령실은 여성 대법관 확대 차원에서 김민기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묵살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물을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명백한 월권 행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선 직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초고속 선고했고 최근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관련 사건까지 잇따라 전원 합의체로 보내면서 그 의도의 합리적 의심을 키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대법관 제청 사태.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옥상옥, 독주, 신성 불가침의 무소불위 권력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 무려 7개월가량 이어졌었고요. 9월 초에 이제 임기가 다 하는 이훈구 대법관까지 해서 2명을 한꺼번에 지금 임명 제청 일방적으로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통령실이 원했던 인물도 아니었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그 판결 낼 때 그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갑자기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2번 심리하고 바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예, 유죄 취지로. 맞습니다. 그때가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예, 이번 일 많은 보면서.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꼭 이런 방식으로 가져갔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전 여러 가지 복선을 좀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이렇게 제 혼자 내피셜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지명하거나 이렇게 제청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기를 좀 한 곱이 넘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려서 일종의 역공을 하듯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예. 이미 이제 사법개혁에서 대법관 증언법을 통과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지금 늘리는 건데 물론 이제 2018년부터 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방식을 선례로 남기고 싶었나? 그러니까 다음 대법원장한테 이렇게도 가능해라고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을 한꺼번에 할 하게 수밖에 없는 만드는. 상황이죠. 사실 그간 네. 이제 조희대가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관례 하는데 헌법상으로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청도 하기 전에 이제 사실 협의라고 하지만 합의인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제에서 그런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인데 조희대 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당 대표이신 김민석 대표께서도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인가 그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괘씸한 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제 대선 당시에도 돌아보면 그 당시는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지인께서도 이게 지금 선거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왜? 이게 만약에 또 이제 법이 확정되면 또 재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당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저는 정치질을 했다. 진짜 이분이. 정치질을 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적으로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합니다. 그리고 전당대 끝났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상 또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최고위 회의할 때 이제 여당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사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또 정치적으로 한복판을 끌어오다 보니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또 여당 대표를 또 흠집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조희대 이분이 진짜 조금 그냥 바로 그냥 나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탄핵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최근에 이제 관행이라고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하고 사전에 이제 협의하는 부분들을 관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안 하죠. 네. 근데 이건 관행이 아니고요. 헌법 정신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전당대회 때 우리가 약간의 갈등의 이것을 진짜 뭐 팀 정청래, 팀 김민석이 네. 진짜 원팀 이재명 네. 정부의 성공을 해서 이제 조희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용한 자산의 모든 힘을 이쪽으로 쏟아야 된다. 이제 이거를 예.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진짜, 불안한 예.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전략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뭐 한덕수라든지 이상민 상고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조희대가 갑자기 이거 내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헌재도 인정한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계속, 오세훈 시장 선거도 그렇고 저희 예. 633인데 밀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렇지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동안 매번 본인이 신속하게 하는데 본인 일은 더럽게 못해요, 이분이. 진짜로. 그런데 맨날 말로만 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사법부 예. 독립하지만 다 미룬 거. 본인이 선택적이자. 이게 정치 조희대. 그래서 조희대는 아니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의전 서열 3입니다. 예. 1. 대통령. 2. 국회의장. 예. 3순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우리 헌법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돼 있고 대한민국 서열 3위의 의전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13명의 대법관은 장관보다도 높은 예우를 받습니다. 장관보다도. 대법관은 장관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죠. 월급 연봉 한 1억 6, 7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보좌진, 막 무슨 재판 연구관 해가지고 엄청 대우를 받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대우를 해줄 때는 그 밥값을 하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일면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라는 건데 저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사건 벌어지고 알았습니다. 2명의 지금 후임이 필요한데 한 명은 이제 곧 나가요. 이용구 대법관이란 분이 이제 곧 9월 초에 퇴임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골라가지고 공백이 없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2명이 공백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13명 중에 2명이 없으면 대법관이 11명이잖아요. 11명이 되면은 소부를 3개를 운영하는데 한 4개 정도로 운영하는데 4개 운영을 못해 하나를 못해요. 4개 운영하는데 하나 운영 못하면 사건이 4분의 1이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마비가 돼. 안 그래도 사건 많다고 뭐 난리 치잖아요. 이 대법관들이.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사건 많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정작 그 후임에 대해서 임명을 조희대가 안 해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청와대와 사전 의견 조율이 없이 이거는 이제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사전 의견 조율 없이 했는데 이 사전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은 관례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때도 이렇게 하고 박근혜 때도 이렇게 하고 이명박 때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놓고 처음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안 하고 종이를 하나 띡 보내가지고 나 이 사람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태학 후임은 이미 6개월간 지금 지연이 돼 있는 상태고,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후보 부장판사 이 후보를 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해야 되거나 하잖아요. 근데 김민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조희대가. 조희대가 김민기를 이 후보를, 김민기 판사를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보지. 아니면 뭐 김민기 이 판사의 부인이 헌재 재판관이래요.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지, 그런 기사가 있던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그냥 김민기가 싫은 거예요, 조희대는.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지. 보니까 김민기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인가 보죠. 그러니까 싫은 거야. 협의를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이 사람을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보니까 대구 지역 향판이에요. 대구에서만 30년 넘게 이분은 대구에서만 30년 넘게 그냥 대구에서만 계속 판사를 했던 분이고, 대구 지방법원장까지 한 분, 대구 사람 A부터 Z까지. 근데 이 사람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조희대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보면 윤석열 때는 협의를 잘했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때는 윤석열과 협의를 다 했어. 근데 이재명 지금 정권 들어와서는 패싱을 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사전 조율도 하고 대면 제청도 하고 실제로 6명을 제청하고 5명을 임명했는데, 이 마용주 이분은 윤석열이가 파면돼가지고 탄핵으로 그 직무정지가 돼 있어갖고 한덕수가 임명했다 뿐이지, 사실상 윤석열 때는 이 6명을 전부 다 사전 조율을 하고 대면 제청 해가지고 종이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구두로 제청을 했다는 건데, 종이를 무슨 팩스 제청을 지금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때는 이렇게 다 해놓고 이재명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사전 협의도 없었고 서면으로 지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용구 대법관, 다음 달에 퇴임한 이용구 대법관만 둘 중에 한 명만 사전 협의를 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둘 중에 한 명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조희대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 실패했어. 대통령이 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는. 관례라는 것은 존중돼 오는 문화잖아요. 계속 존중되었던 문화. 심지어는 윤석열 때는 전부 다 사전 조율하고, 심지어는 윤석열 찾아가서 대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찾아가기는커녕 서면으로 팩스 제청을 하고, 그것도 선별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추천했던 분을 보니까 대구에서만 판사를 했던 향판. 뻔하지 않나요? 대법관이 임명하면 대통령은 혹시 거부할 수 있나? 임명을? 그러니까 대법관이면, 조희대가 지금 제청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 임명 안 해 라고 거부할 수 있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어떤 관계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조희대가 지금 제청을 하고 나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잖아요. 근데 헌법에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국회에서 동의한 것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이게 위헌이냐 마냐에 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장치를,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대법원장이 전부 다 그럼 골라야 돼? 대법관 13명을 대법원장 마음이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대법관 후보를 그럼 누가 추천하냐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추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가 총 10명인데 6명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율사들이잖아요. 율사들. 예, 다
법조인들. 그리고 6명을 하고, 그러니까 직책상, 여기는 당연직이죠. 당연직. 근데 여기는 위촉 하는데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자기가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 아닌 그냥 법관. 이 사람도 지금 율사잖아요. 그럼 총 여기 6명, 1명, 10명 중에 7명이 법조인이에요. 그 변호사가 아닌 외부 인사 3명. 그 3명 중에 1명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 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0명 중에 3명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 그것도 여기는 보면 다 고위법관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법관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구조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이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지금 규정은 3배수 이상 추천하게 돼 있는데 통상 4명 추천합니다. 4명. 4명 추천을 하고 그중에 조의대가 이 4명 중에 1명을 제청합니다. 제청. 고른다는 거죠.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조의대가 사실상 픽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조의대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협의를 거쳤는데 이번에 조의대가 그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13명을 다 앉혀놓고 그럼 완전히 사법 대통령이잖아요. 대법원장이. 이 관례를 깨고 본인의 독주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되지? 애초에 그러면 후보군을 줄일 때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들죠? 야,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고르는 애가 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제가 이제 든 생각인데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는 대법원의 제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법원 조직법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고 이런 거는 법원 조직법이라고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외부의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10명 중에 7명 다 법관 아닌 변호사잖아요. 아니야. 시민단체건 뭐건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야 돼. 적어도 5명은. 10명 중에 5명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법원장 대신 위촉을 할 수 있는 게 제청자를 국회 인권기구,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10명 중에 4명을 그러니까 후보위원 중에 10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하잖아요. 대법원장이 왜 4명이나 임명해? 대법원장 한두 명만 해. 그리고 외부에 그 추천권을 분산해야 된다. 국회에서도 하고, 인권기구에서도 하고, 시민사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법원장이, 추천위원 4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그래야 이게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 당연직이 너무 많다. 무슨 선임대법관, 그냥 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 라인을 전부 다 축소해서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개정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늘리잖아요.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립니다. 그렇게 의결이 돼 있어요. 지금 26명으로. 지금은 14명이잖아요. 대법원장까지. 50%를 늘려서 12명을 더 뽑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대법관도 바꿔야 돼요. 계속 이 문제가 이 이재명 정권에서 조의대가 내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반복될 겁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싹 뒤집어야 되고 이건 법원조직법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러다 그냥 조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불러다 조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개정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네, 이 사안을 취재 중인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절차상의 문제부터 짚어보죠. 대법관 제청 절차는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 헌법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이렇게 세 헌법기관의 상호 견제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겁니다. 네. 역대 정권에서 대법관 공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임명이 지연됐던 거고요. 이렇게 제청이 늦어진 것도 서면으로 한 것도 전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좀 더 지켜보죠. 양쪽의 의견이 엇갈린 대목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청와대가 원했다고 하는 우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은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라면서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사건들을 심리하기 때문에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회피나 제척 제도를 통해서 이 이해충돌 해소를 할 수 있다는 반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기존 관례와 다르다, 즉 조율을 거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재판 지연인데 갈등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관 지금 2명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우선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 심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긴 건데 네. 공석을 채우지 않고 심리와 선고를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법관들로 전원합의체를 채워서 내란 선고를 하려 한다. 이런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